제가 살던 나라였다면 교통이 마비되고 혼란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저는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폭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폭설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름답게 소복이 쌓인 눈? 아니면 도로가 마비되고 사람들이 곤란에 빠진 모습? 제가 살던 미국 중부에서는 겨울마다 폭설이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상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면 모든 것이 멈췄어요. 출근길 도로는 빙판으로 변해 사고가 속출하고 집 앞 눈을 치우다 허리를 다치는 일도 많았죠. 대중교통? 꿈도 못 꿉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며칠씩 마비됐고 고속도로는 흰 카페처럼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늘 긴장 상태였어요. 눈이 온다는 예보만 들어도 머릿속에 재난 영화가 펼쳐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폭설을 맞이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무려 20cm 이상의 눈이 쏟아진 날이었어요. 눈이 오기 시작한 그날 밤, 저는 속으로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설마 다르진 않겠지. 사람들이 출근 못하고 차가 도로에 갇히고 모든 게 멈출 거야. 그래서 마음 편히 내일은 집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니, 도로가 깨끗한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전날 밤에 분명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었는데 제가 본 풍경은 그야말로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거리에 쌓였던 눈이 싹 채워져 있었고 차들은 평소처럼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보도 위를 아무 문제 없이 걷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놀라운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그 시간입니다. 아침 7시였어요. 보통이라면 미국에서는 눈이 쌓인 도로에서 사고 차량들이 길을 막아 교통이 마비될 시간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듯 평온하게 출근길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직접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커다란 제설차들이 멈춰서 있고 그 주위에는 주민들이 모여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각자 삽과 빗자루를 들고 한마음으로 도로와 보도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쪽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 치우는 삽 여기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삽을 받아들었고 몇 분 뒤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거요. 눈을 치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삽질을 하던 그 순간 저는 문득 미국에서의 폭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중부에 살던 제게 폭설은 꽤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항상 스트레스 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개인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워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도를 치우지 않으면 지역에 따라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죠. 심지어 법이 매우 엄격한 곳에서는 이웃이 미끄러져 다치면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제 경험상 사람들은 법이 두려워 억지로 눈을 치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치우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 치우지 않아 벌금을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겨울마다 집집마다 들려오는 눈 치우다 허리를 다쳤다는 한탄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협력이나 자발적인 도움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폭설은 항상 누군가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왔고 이웃과도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 치우는 일이 단순히 내 집 앞만 깨끗하면 된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도로를 정리하고 어르신을 돕고 심지어 낯선 외국인인 저를 포함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법적인 책임과 벌금 때문에 억지로 눈을 치우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설 작업은 하나의 공동체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삽질을 하며 한국의 폭설 대처가 단순히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다니 한국의 폭설 대처는 정말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감탄하고 있던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가 지금 진통이 시작됐어요. 모두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긴박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폭설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한 남성이 절박한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골목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작업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일 이상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치우는 족족 다시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모두 지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대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하며 직접 눈 속으로 뛰어들어 발로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한 어르신은 맨손으로 눈을 퍼내며 외쳤습니다. 아기 나는 거 늦으면 큰일 나. 어서 서두르자고.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고 짧은 시간 안에 작은 골목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한 손으로 삽을 들고 눈을 치우며 그 순간의 긴박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이라는 단순한 자연물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의 땀이 섞여 나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골목 밖에서 누군가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동네 방송을 담당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전역에 긴급히 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목에서 긴급 출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모두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합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골목 주변에서 몇 명의 주민들이 또다시 달려왔습니다. 삽과 대야를 들고 온 이들 덕분에 작업은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저절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제가 옆에 있던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인 채 삽질을 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인데 이럴 땐 누구라도 도와야지요. 우리도 옛날엔 이런 도움을 받았거든요. 길이 뚫리는 와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남성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구급차가 더 빨리 와야 해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산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하며 지금은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조금만 버텨보세요 라고 말했지만 산모의 상태는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더 넓은 길을 확보하기 위해 삽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길이 얼어붙지 않도록 집에서 소금을 가져와 뿌리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죠. 마침내 길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는 순간 주민들 사이에서는 짧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긴장감 속에 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산모를 들것에 실어 나오는 동안 주민들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길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실은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그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골목에는 한동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삽질을 멈추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겠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다른 이가 답했습니다. 도착만 하면 괜찮을 거야. 구급대원들도 빨랐고 병원 시설도 좋으니까.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남성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남편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울리기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아내도 괜찮고 아기도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껴지는 감동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폭설로 길이 막혀 있었던 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로 협력한 덕분에 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골목은 단순히 폭설로 뒤덮였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의 흔적이 새겨진 특별한 장소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의 폭설 대처가 단순한 시스템적 효율성을 넘어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카메라에 담아두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처에 감동하며 공동체 정신의 따뜻함을 마음 깊이 느꼈던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들렀습니다. 한식을 배우고 싶어서 메뉴판에 적힌 음식을 천천히 읽으며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오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먹을지 빨리 정하세요. 바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함과 따뜻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를 재촉하던 그 직원은 고개를 돌려 주방 쪽으로 가버렸고 저는 어색하게 혼자 메뉴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해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 걸까?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이 작은 사건은 저를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비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눈 속에서 모두가 협력하던 따뜻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점심을 먹으러 온 건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점심을 대충 먹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눈이 쌓여 있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정시에 도착한 지하철에 탑승하며 역시 한국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에서 자리를 찾던 중 어떤 젊은 여성이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제 옆을 지나가며 제 신발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시선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몇 초 후 고개를 숙이고 제 신발을 보니 눈과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내 신발 때문에 열차 바닥이 더러워졌구나.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얼른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바닥을 닦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 여성은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최초의 불편함이었고 제 자신이 한국의 엄청난 시스템과 질서를 해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던 한국 사회의 모습과 제가 이날 겪은 작은 불편함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본 한국의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었을까? 내가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에 작은 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명 폭설 속에서 봤던 따뜻함은 진짜였는데 왜 이렇게 차가운 순간들이 이어질까요? 그날 저녁 기분이 가라앉아 있던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혼자 눈속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발을 헛디디며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처음에는 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몇 번 반복하자 집이 이쪽인데 길이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봉지를 대신 들어드리고 동네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몇몇 주민들이 달려왔고 우리는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의문과 오해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불친절이나 시선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마다 순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이곳의 진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첫 감동을 되찾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길을 뚫어 생명을 구한 주민들, 작은 오해를 풀어준 할머니와 주민들, 이 모든 경험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다시금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은 완벽에 가깝다. 이제는 제가 한국을 단순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어우러지는 진짜 따뜻한 나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폭설을 처음 겪으며 놀랐던 제설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력.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해 충분히 감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험한 여러 사건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더 깊은 면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식당에서 느꼈던 불편함, 지하철에서의 작은 오해는 한국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길 잃은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공동체 의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돕는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한번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폭설 대처를 경험했던 날과는 달리 마음 한켠에 따뜻함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 곳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삽을 들고 나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단순히 제설 작업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한 어르신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한 주민이 저를 보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여기 놀러 오셨나 봐요. 네. 한국의 폭설 대처가 대단하다고 들어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처라니요. 그냥 우리가 서로 돕는 거죠. 눈은 치우면 되고 사람들은 함께하면 되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함께하면 된다. 그것이 한국이 폭설에도 멈추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폭설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제가 살던 나라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폭설은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여겨졌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도 대부분은 그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돕는 일에 소극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폭설이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도화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설 작업조차 공동체의 일상이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처음 폭설을 경험했을 때 모든 것이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 효율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핵심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보았던 공동체 정신, 오해를 풀어가며 느꼈던 사람들의 진심,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마음. 저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저는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제 나라에서도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폭설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계기이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과 희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샘 리처드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의 공동체 정신은 폭설 속에서 유난히 빛났고, 이는 우리가 세계적인 공동체 정신의 모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적이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순간들이 또 다른 따뜻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폭설을 겪으며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